시간에는 함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변수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변수랑 상대가 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변하는 수가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변하지 않는 수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상수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상수. 쉽죠?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에 3x 플러스에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죠?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2차 다항식이 되고요. 여기 중요한 건 문자 앞에 주어져 있었던 얘네 이런 숫자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개수라고 얘기하고요. 숫자만 주어져 있는 이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상수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수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문자들 관계는 변수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나눠주게 될 텐데, 다루게 될 텐데, 변수라는 건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값을 변수라고 하는데 비해서 상수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상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쓰면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함수라고 하는 건 변수가 두 개 나옵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 값이 하나 정해지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y값이 몇 개?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y는 x의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쓰게 되면 y는 fx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돼요. y는 fx.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대표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 어려워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우리 이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요. 이런 어등상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네모라고 하는 수에다가 4라는 수를 이렇게 더하라는 이런 상자예요. 얘가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여기에 있었던 걸 세모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수를 우리 이렇게 사각형 이런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쉽죠? 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만약에 2라고 넣는다면 여기 나오게 되는 수가 얼마가 나올까요? 5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6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게 되면 7이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6이 나오게 될 거고 3이 나오면 이 관계에 의해서 7이 나오고요.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 나올 때 얼마가 나오는 거죠? 104가 나오는 거예요. 104. 자, 우리가 초등교과 과정에서 얘를 함수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함수의 개념을 벌써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변수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x의 값이 결정이 되면 이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반드시 몇 개 있다고요? 하나 있는 이런 관계가 함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호로 쓰게 되면 함수라고 하는 건 y는 어떻게 쓸 거라고요? fx라고 쓸 텐데 흔히들 학생들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기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y는 2x 플러스의 5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f2가 얼마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f2라고 하는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는 x가 2일 때 y의 값을 우리는 f2라고 나타내 줍니다. 결국 이 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2 더하기 5가 되니까 사실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얼마? 9라고 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y는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만족된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fa가 b라고 할 때 a 곱하기 b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드려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여. 맞잖아.
얘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냥 y는 fx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호관계예요. y라고 하는 이 값은 x라는 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라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fa가 b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fa가 b라고 하는 건 x가 얼마일 때? a일 때 무슨 값? y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y 값. 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를 이제 문자로 드리지 않고요. 문자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 숫자로 이렇게 드려볼게요. fa가 7이래요. 그러면 x가 a일 때 y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2a 더하기 5가 얼마라는 얘기죠? 7이라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2a가 2가 돼서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1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x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y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7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것들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수. 얘를 함수라고 표현을 해서 y가 x에 대한 대응 관계식입니다. 얘를 y는 fx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는 x에다 어떤 특정 값을 넣었을 때 y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다시 함수는 x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가 몇 개 존재한다고요? 하나만 존재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 관계가 만족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y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60km씩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시간 동안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300km만큼이 되는 거죠. 결국 x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되면 얘랑 대응하는 y가 반드시 몇 개? 하나만 존재합니다. 결국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가 아닌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y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y라고 하는 값이 x의 약수래요.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x가 1이라고 한다면 1의 약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2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1과 2, 소수니까. 3의 약수는 1과 3. 이 x값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y의 값이 몇 개 있습니까? 다 달라지고 있죠. 이런 관계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단어 뜻만 좀 알고 갈게요. 제가 y는 fx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가 함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fx에서 f라고 하는 것은 펑션의 머리 글자예요. 펑션 그러면 이 c가 묵음이에요. 묵음. 자, 이거의 의미는 이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쪽을 이야기합니다. 기능.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과계통을 나오신 분이 가능성이 크고요.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회나 경제 쪽 전공하신 분이 가능성이 큽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두 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정비례 관계식과 반비례 관계식.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예제 문제로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변수 xy 사이에서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y는 x의 함수인지 말해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밑변의 길이가 8cm이고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가 y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y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결국 얘는 y는 4x라고 하는 관계식을 쓸 수 있으니까 x가 하나 결정이 되면 y도 반드시 몇 개 있죠? 하나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속 x킬로로 달리는 자동차가 30km의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y래요. 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속력분의 거리. 여기서 잊지 마실 건 x는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x 값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가 반드시 몇 개 결정이 된다고요? 하나만 결정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번과 2번은 둘 다 뭐가 될 수 있다? 함수. 특히 다 아시다시피 1번은 정비례 관계식, 2번은 뭐가 됩니까?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값.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y는 fx라고 하는 이런 기호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y는 fx입니다 라고 할 때 fx를 우리는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라고 합니다. x에 대응하는 y의 값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 예를 들어서 x가 a일 때 함수값은 뭐라고 쓴다고요? fa가 됩니다. 그럼 x가 t일 때 함수값은 뭐라고 쓸까요? ft가 되는 거야. 이거의 의미는 그냥 x값에다가 a를 대입하고 t를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것처럼 y는 2x입니다 라고 할 때 x가 1, 2, 3, 4, 5 주어져 있으면 f1은 x에다 1 넣어주면 2, f2는 4, f3는 6, f4는 8. 이런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수값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가장 간단한 거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높아심이라는 건 걱정스러워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1번에 f-2라고 하는 건 x 대신 얼마 넣으라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얘는 1차 함수식인데 f-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가 다시 한번 펼쳐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f1이 3이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볼까요? f1이 지금 우리에게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 얼마를 넣자고요? 1 넣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얼마라는 얘기죠? 3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a가 얼마야? a가 5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지금 fx라고 한 이 관계식이 fx라는 관계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우리가 구했었던 게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을 여기다가 일로 올라갑시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값을 구할 거야. 이 값은 x 대신에 얼마를 넣어주라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2 플러스에 5 플러스에 얼마가 됩니까? 5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과 x가 0일 때 함수값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 1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차근차근 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하신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